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북공정이라는 말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표면적인 갈등을 넘어서 도대체 그 핵심 논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은 잠시 내려놓고 이 역사 전쟁의 본질을 차분하게 학술적인 시선으로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역사 갈등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정체성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북공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중국이 가진 거대한 역사관은 뭔지, 그리고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고구려 문제를 파고들 겁니다. 이어서 한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분석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동북공정이란 게 뭔지 그 정체부터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동북공정은 그냥 어떤 학자 한두 명이 한 연구가 아니에요. 이건 중국 정부가 주도한 공식적인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의 국경선을 그대로 과거에 적용해서 그 선 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는 전부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딱 규정하겠다는 거였죠. 이 연표를 보시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2002년에 시작됐는데 이게 한국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조용히 연구가 진행됐던 거죠. 그러다가 한국에 알려지면서부터 본격적인 외교 문제로 커졌고 결국 한국 정부도 대응을 위해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프로젝트가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출발했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동북공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밑에 아주 단단하게 깔려있는 거대한 역사 이론 하나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말하자면 동북공정의 사상적인 엔진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논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과거에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있었던 간에 그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가 지금의 중국 영토 안에 있다면 그들은 전부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집합체의 일부이고 따라서 그들의 역사도 당연히 중국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중국은 이 이론을 설명할 때 대가족이나 나무 같은 비유를 자주 쓰는데요. 모든 민족이 하나의 큰 가족의 구성원이다. 또는 중화 문화라는 커다란 나무가 있고 다른 민족들은 그 나무의 가지와 잎이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가지나 잎보다는 당연히 나무의 중심 줄기가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개별 민족의 정체성보다는 중화민족이라는 더 큰 정체성이 먼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위계적인 세계관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논리는 동북 지역에만 쓰인 게 아니었어요. 티베트를 향한 서남 공정이나 신장 지역을 겨냥한 서북 공정처럼 다른 국경 지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 전체의 통합, 특히 국경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역사 이야기부터 하나로 묶으려는 아주 거대한 국가 전략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바로 고구려 역사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나라의 역사관이 정말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이 논쟁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중국의 주장은 한마디로 영토 중심 역사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땅이 지금 우리 땅이니까 그 땅에서 벌어진 역사도 당연히 우리 역사다. 이거죠. 반면에 한국의 주장은 민족 중심 역사관에 가깝습니다. 고구려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우리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근본적인 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엄청난 분노가 먼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훨씬 더 냉철한 학술적인 분석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초기 반응을 보면 주체별로 온도차가 좀 있었습니다.
언론이나 대중은 이건 역사 침탈이다라면서 즉각적으로 굉장히 분노했죠. 반면에 정부는 이게 외교 문제로 번질까봐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학계가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도 체계적인 연구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학계의 대응은 그냥 고구려는 우리 역사야 라고 외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들이 나왔죠. 단순히 중국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걸 넘어서 이게 혹시 북한의 미래 상황까지 고려한 지정학적 포석은 아닌지 분석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중화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민족주의 사관에만 갇혀있지 말고 역사를 공유한다는 식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는 제안까지 나왔으니까요.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 자체는 2007년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논리나 영향력까지 사라진 건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그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강화됐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화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 말을 보면요. 통일된 문화와 역사 정체성을 국가 통합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금 중국의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술 프로젝트였던 것이 이제는 국가를 다스리는 핵심 이념의 자리에 올라선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한때는 동북공정의 이론적 배경 정도였던 이 생각이 이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국가 목표가 된 겁니다. 모든 국민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단단히 묶겠다는 아주 강력한 국가 정책의 기둥이 된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학술 프로젝트였죠. 이게 국가가 정해준 올바른 역사관이 되고 이제는 중화민족 공동체라는 거대한 국가 정책으로까지 진화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김치 논쟁, 한복 논쟁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과거의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인 정체성 전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역사가 현재의 갈등을 부추기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의 평화와 상호 존중을 위한 자산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